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사 열 전달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열 전달은 온도차가 있는 서로 다른 두 물체 간의 열의 이동을 말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림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에 따라 열은 이동하게 됩니다. 열 전달이 발생하는 물체 간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강제 대류와 같이 대류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온도 차이가 매우 큰 상태이거나 대류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진공 용기 내부 또는 자연 대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복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사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고 해석을 통해 복사에 의한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사는 절대 영도 이상의 물체가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기파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의 빛을 의미하며 전자기파의 특성상 전달 매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발생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진공과 같은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로 전달되는 것 역시 복사에 의한 현상입니다.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 또한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방출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열화상 카메라 역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파장의 전자기파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사열 전달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수식이 복사열 전달량을 계산하는 방정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오른쪽 그림은 NFX에서 복사 하중을 정의하는 창입니다. 왼쪽의 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복사열 전달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복사로 인한 열 방사량은 물체의 표면 온도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시그마로 표현되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NFX에 입력되어 있으며 고체의 표면적은 유저가 선택한 대상 영상을 기반으로 NFX에서 계산됩니다. 실제 물질의 복사를 스테판 볼츠만 법칙만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사율을 고려합니다. 방사율은 실제 물질과 이상적인 물질 간의 복사로 방출하는 열 전달량의 비율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사율은 흑체라는 이상적인 물질을 기준으로 몇 %의 방사가 발생하는지 나타냅니다. 방사율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흑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율과 흡수율은 흑체라는 이상적인 물질에 비해 얼마나 복사열을 잘 방출하는지, 흡수하는지에 대한 비교 척도입니다. 흑체란 입사각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고 열 방출량이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다른 말로는 빛의 진동수와 무관하게 반사, 투과하지 않는 물체를 말합니다. 이런 흑체의 방사율을 1로 정의합니다. 방사율은 회색체의 표면에서 방사된 복사에너지와 흑체에 의해 방사된 복사에너지의 비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방사율은 물체의 재료, 표면 거칠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 방사율을 측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해석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환경의 온도와 그로부터 흡수하는 복사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흡수율은 복사열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사율과 흡수율은 동일한 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복사열 전달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마지막 변수는 뷰계수입니다. 뷰계수는 물체의 기하 형상으로부터 구해지는 값으로 표면 사이에서 복사 방출이 서로에게 노출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뷰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매우 가까운 두무한 평면은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므로 1의 뷰계수라고 할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표면은 0의 뷰계수를 가집니다. 그림을 보면 작은 구 i의 표면은 모두 큰 구 j의 표면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i에서 j로의 복사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j의 표면은 i의 표면은 물론 자기 자신의 표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J에서 I로의 복사와 J 스스로의 복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상에 대한 뷰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형상의 뷰계수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NFX에서는 공동복사 기능을 통해 여러 표면 사이의 뷰계수를 계산해 수식에 반영합니다.
공동복사를 정의하는 창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복사열이 교환되는 대상 표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방사율을 가진 면들 간의 복사 열전달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표면당 최대 면수라고 표현되는 특정 개수의 요소 면뭉치를 만들어 뷰개수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특히 표면당 최대 면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 표면의 요소면 개수가 n배 증가할수록 뷰개수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은 n의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설명은 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방사율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복사와 관련된 열화중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대상 표면을 입력,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방사율은 대상 물체의 표면, 재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NFX 유저가 논문 검색, 실험 등을 통해 찾아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 복사 열전달 해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제는 진공용기 속 램프에 의해 유리가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용기 내부는 진공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발생하지 않고 유리를 받치고 있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복사에 의한 열전달만으로 유리가 가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판, 외벽, 램프 간의 복사에 의한 열교환이 예상되고 뷰개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복사를 정의합니다. 그럼 공동복사를 정의하는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사에 참여하는 대상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면의 방사율과 표면당 최대 면수를 입력한 이후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방사율 또는 표면당 최대 면수를 다르게 설정할 대상 면을 차례로 추가해줍니다. 만약 예제와 다르게 닫혀있는 용기 속 복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열린 상황의 복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열린 공동을 선택 후 외기온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형상의 내부면은 화살표 윗 방향키를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진공용기 내부의 공동복사 하중 정의는 모두 끝납니다. 각 파트의 재료 정의, 요소망 제작, 용기 외부의 대류 하중 정의 등의 과정은 영상 마지막에서 전체 모델링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본 예제는 영상 소개글에 쓰여 있는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모델링하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